안녕하세요. 희주의 말하는 일기입니다. 오늘은요, 1월 22일 목요일이고 일기를 진짜 써야 되는데 좀 여러분들 눈에는 인스타나 그 유튜브 이런 데는 유튜브는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에는 좋은 모습만 올라가기 때문에 쟤는 항상 즐겁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제 생일이 있는 12월과 지난주 이번 주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이제 이번 달이 끝나려면 열흘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감정은 사실은 아니고요. 어제 오늘 계속 악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도 그랬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 악플을 많이 본 것 같아요. 항상 겪어왔죠. 처음에는 밤새서 악플을 다 볼 만큼 처음 며칠은 제 친구들도 막 그렇게 다 해줄 만큼 막 화가 많이 났어요. 그 다음은 그냥 제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 자체를 다 알고리즘을 그렇게 해놔서 저의 알고리즘은 사실은 제가 마음이 힘들 만한 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뜨지가 않거든요. 자신이 있어야 주변도 있고 남도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자신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한 일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사랑에 빠지면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올인하는 경우도 더 많고 더 많이 빠져드는 경향도 많고 물론 MBTI 논쟁에 따라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ENFP와 INFP 두 개가 나오는 그런 성향입니다. NF가 80%가 넘어요. 그래서 ST의 말하기 방식이나 그런 게 굉장히 상처가 될 때가 많은데 그 ISTP, ISTJ 이런 친구들은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평소에 상처가 되는 말하기를 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조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거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게 특징이지 이 정도면 나에 대한 애정 표현이지 나를 좋아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악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악플이지만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헛소문을 듣거나 타인의 시선, 타인의 말들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상캐스터를 했을 때도 그걸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요. 그냥 항상 진짜 한 15년 동안 내내 그걸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년 전이 맥시멈이었고 그 맥시멈인 상태가 아마 쭉 유지가 됐겠죠? 근데 저를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저를 욕하는 거면 크게 상처가 되겠지만 이제는 악플은 그냥 그 사람들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정말 시간을 들이고 나쁜 마음을 막 화나는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럼 사실 본인한테도 좋을 게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막 진짜 한 8년 전 얘긴데 막 화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막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좁은 골목길을 들어갔었는데 저 운전 진짜 잘하는데 옆에 있는 전봇대를 이렇게 돌면서 다 긁어버린 거예요. 평소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내가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짜증을 내게 되고. 근데 사실 저의 12월 1월은 약간 우울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책인가 쇼츠인가 릴스인가 모르겠는데 어떤
외국 과학자인가 뇌과학자가 하는 말을 봤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이 뇌의 같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제가 불행한 걸 느낄 수가 없대요. 그 기관이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나 너무 불행해 하면은 끝도 없는 불행,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너무 짜증나. 다 얘 때문이야.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무 짜증나. 계속 하면은 그래도 좋았지 라거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행복 회로를 정신 승리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지우고 좀 감정을 덜 써야 된다. 그게 본인을 위해서 좋다. 라는 그런 거를 제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하려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정 노트를 쓰고 하는 게 지금 말하는 일기를 하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말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제가 어저께도 못 쓰고 했잖아요. 못 쓴 날은 사실은 정말 더 딥하게 우울했던 날이에요. 아니면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졸리거나 귀찮았거나 하는 정말 인간적인 날. 근데 이렇게 비디오를 켠 날은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나 깨달은 점이 있거나 해서 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저한테 좋게 다시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꿈을 꾸고 상상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안감도 되게 높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지만 제가 놓여졌던 15년의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많이 놓여졌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불안형 애착 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피형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는 혼자 막 상상의 나래도 펴고 좋은 상상도 하고 막 힘든 상상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막 생각이 엄청 많은 스타일. 근데 제가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책 읽는 걸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사는 책들이 달라요. 이거는 예전에 산 거. 김주환 교수님 걸 거예요. 회복 탄력성. 실현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이거는 저한테 그런 게 필요해서 제가 샀던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써야 할 때 감정을 쓰지 말아라. 저는 되게 감정을 많이 쓰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폈는데 세상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너무 사랑한다고 사실은 상대방을 바꾸지 않아야지 하고 마음을 시작하고 서로 맞추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참아주고 또 저도 어느 순간 참다가 아니면 할 말을 하고 또는 기분이 나쁜 걸 아닌데 나는 말을 좀 다 해서 다 풀어야지 좀 마음이 안 불편해. 그것도 이기적인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거를 맞춰가는 게 진짜 사랑을 하는 과정이래요. 정말 사람의 성향은 다 다른가 봐요. 되게 비슷한 것 같아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도 어떤 문제에 도달하면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자존심과 자기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타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과 삶 모두 타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사람 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자존심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헤어졌대요. 실제 얘긴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적어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동그라미까지 쳐놨어. 내 인생을 책임져줄 사람은 없다. 인생의 단꿈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누구나 지쳐 힘들 때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인생에서 만나게 될 가시밭길을 제거해줄 사람을 원한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꿈을 쫓는 여성은 인생의 단꿈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랑에 빠지되 욕망을 절제하라. 여기에 여자를 위한 그 구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머리를 써야 할 때 감정을 쓰지 마라. 그래서 샀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책 읽는 방식이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처음부터 쭉 읽었었는데 지금은 목차를 보고 제가 읽고 싶은 부분만 딱 해서 읽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읽고 싶은 부분 또 읽고 했는데 어떨 때는요. 어떻게도 하냐면 제목만 읽기도 해요. 거의 다 여성들의 얘기긴 해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몸의 반응을 따르라. 몸이 마음보다 먼저 답을 얻는다. 헌신만 하는 여자는 사랑받지 못한다. 스스로 사랑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명품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라. 여자의 매력은 꿈에서 나온다. 꾸준한 노력이 행복을 만든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모두 능력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모두 능력에 속한대요. 사랑하라. 그의 영혼을 사랑하라. 그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정신을 사랑하라. 그가 당신과 통한다면 그의 육신도 사랑하라. 몸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므로.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챕터는 얼마나 절절했듯 진한 사랑은 잊어라. 또 하나는 소제목 떠난 사람은 미련 없이 잊어라. 마지막 문장이 좀 와닿네요. 제가 이 구절은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여자를 위한 책인가 봐요. 우리가 아무리 아쉬워해도 여자분이 작가네요.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쉬워해도 상대방은 결코 돌아보지 않는다. 남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때는 여성보다 더 과감하고 잔인하다. 그러니 자신의 상처가 빨리 낫기 원한다면 지난 사랑의 추억을 잊고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의 싹을 잘라라. 그를 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변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우리의 영혼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 없이 그를 잊어야 한다. 우리를 추하게 만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우리를 버린 사람들과 어떤 추억을 쌓았는지,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회상할 필요는 없다. 근데 보통 제 주변도 그렇고 보면은 여자들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남자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람을 잊는데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을 아무리 나쁘게 헤어졌어도 좀 더 많이 곱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남자의 양심에 기대지 말라. 사랑을 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사랑에 빠지기 전에 상대방의 인격을 알아볼 해안을 길러야 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상처를 입은 뒤 남자의 비정함과 배신만 탓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부적절하거나 애매한 관계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저처럼 NFP, NF, 막 감정적이고 막 사랑에 대한 꿈을 꾸고 막 동화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이 필수일 것 같긴 해요. 머리를 써야 할 때 감정을 쓰지 말아라. 희주의 말하는 일기인데 희주의 말하는 독후감도 되고 그날에 느낀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슬프게도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여자는 정신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남자가 약속한 아름다운 미래와 행복한 시간을 철석같이 믿는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삶을 보장하는
착실한 남자보다 가머니설로 여자를 유혹하는 바람둥이가 여자들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얻는다. 그러므로 남자들의 맹세를 과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밑줄 쫙, 괄호 쫙.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이것도 괄호. 맹세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만 유효하다.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가 한 맹세를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믿을 수 있다. 다만 맹세는 언젠가 변한다. 따라서 맹세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정말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처 요령은 맹세를 들은 뒤 쿨하게 있는 것이다. 꼭 운명의 매서운 싸대기를 맞은 뒤에야 결국 오직 자신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망고의 진리를 뒤늦게 깨달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행복과 불행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등등 그냥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중간중간 줄쳐놓은 거 이렇게 보면 그때 마음도 조금 알겠지만 기쁘거나 슬픈 기억은 세월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진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길고 긴 세월 속에서 서로에게 적응하고 맞춰간다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아직 사랑이 남아있고 행복을 붙잡아 두고 싶다면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방법밖엔 없다. 항상 모든 인간관계는 남녀 관계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는 다 힘든 것 같아요. 여자 관계도 친구 관계일 뿐만 아니고 언니와 동생 관계도 그렇고 남자는 늘 도망치려고 하고 여자는 늘 안주하길 원한대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혼을 피한다면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달콤한 변명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성 동지분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남자야말로 매너 있는 남자다.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당신의 남은 삶을 책임지려 한다면 그의 이런 결단은 수많은 가머니설을 무색하게 만든다. 그치만 이것도 말뿐일 수도 있죠. 가봐야지 아는 거지. 말은 책임진다고 할 수 있으나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열의 열이죠, 거의. 열의 아홉? 여자는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어렵네요. 제목만 보고도 좀 와닿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책을 다 읽어야겠지만은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읽는 게 좀 이기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읽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쿨하고 이성적으로 사는 법이라고 써있는데 쿨하고 이성적으로 사는 게 쉽나요? 저는 전혀 쿨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핫하고 되게 감성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이려고 이렇게 책을 읽고 뭐라고 해서 주변의 얘기를 듣고 GPT한테 물어봐서 맨날 이성적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쉽진 않아요. 타고난 건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더 많이 깎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심이 되는 순간이 오거나 누구한테 너무 막 의지하거나 누가 너무나 편안해지면 그러니까 저희 원래 습관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의 욕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대, 상대방에 대한 기대, 희망 뭐 이런 거. 하지만 기대는 나한테 좋아서 기대지 상대방한테는 부담일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느꼈죠. 근데 기대를 아예 버리면 그 사랑은 또 너무
적막하지 않을까요? 사실 여자가 기대를 버리면 그 사람을 언젠가는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도 떠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제 기준에서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땐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근데 좀 슬프잖아요, 그런 사랑은. 저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면 많이 올인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상대는 상대 나름대로 불평이나 불만이나 모든 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도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 딱 한다면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로 뭐 막 이성 문제거나 도박이나 막 이런 문제거나 술 문제거나 정말 해서는 안 될 남녀 사이에 그런 실수가 아니라면 그냥 성격 차이나 이런 거라면 서로 상대방의 사과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불만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누가 화낼 땐 누가 숙이고 얘가 화낼 땐 얘가 좀 숙이고 이래야지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무작정 참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누가 무작정 얘가 참는 줄 모르고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갈 수가 없고 시소 같잖아요, 관계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시소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화날 땐 이 사람을 죽여주고 이 사람이 좀 화날 때는 이 사람이 좀 져주고 그런 게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좀 갑자기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잘 맞추는 것도 사실은 교육? 좀 습관? 아니 습관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좀 노력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일단 저부터 노력하면서 살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게 자존심 상하진 않아요.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함이고 하니까 저는 뭐 여자 동생들이건 뭐건 간에 만약에 서운하다거나 이성이 그러거나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부분이 서운한 걸 진짜 몰랐네 하고 그거를 뭐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는 너무 감성적이고 약간 생각이 좁은 면도 저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고치려고 많이 해요. 그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아니고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좋게 놔야죠. 그리고 그냥 정신승리하는 건 어차피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라 상대일 거야. 나중에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눈물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좀 멘탈도 막 잘 흔들리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저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 저는 1월만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인데 저는 꼭 12월, 1월이 우울하고 진짜 1월만 지나잖아요. 발리에서처럼. 그러면 따뜻해질수록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러고 보면은 겨울에 많이 헤어지고 또 봄에 연애를 많이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더 긍정적이고 더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제 생일달이 가장 힘들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슬프지만
올해 26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마음을 읽어보는 희주의 말하는 마음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 마음을. 생각이 많아서 저는 뭘 이렇게 적어놓고 다른 유튜버들처럼 막 이렇게 정리하고, 어렸을 때도 독후감 쓸 때도 막 개요 뭐 이렇게 서술 뭐 중반 위기 막 이런 거 절대 하지 못해요. 그냥 진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고, 저는 씻고 잘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Get Ready With Me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데만 집중하기 바빠서 설명하면서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모두 1월 잘 마무리하시고 2월에는 또 구정이 있네요. 모두 오늘은 아주 한방눈이 많이 오는 1월 23일의 금요일 밤입니다. 이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긴 했네요. 너무 맥도날드가 너무 먹고 싶은데 미래는 늦게까지 안 해요. 새벽까지 24시간 동안 안 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으로는 영천영화 육회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먹었고, 서울에서 점심은 피자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이, 좀 멘탈 회복력이 사실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 하다가 또 그냥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편? 그래요. 저기 매주 컨텐츠 2개 기획하는 거, 오로라 보고 뉴욕 동부, LA와 서부 여행, 이태리 투어, 남부 한 달. 이게 저희 버킷리스트였는데 너무 거창하죠? 오로라는 진짜 보고 싶었는데 같이 보러 가는 사람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오로라를 보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작년에 저 친한 동생이랑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 오로라 보러 가게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어주세요. 이랬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좀 제가 스트레스나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편이 아니고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게 잠시 조금 수치가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되게 배고픈데 배고픈 거 참고 잘 거예요. 요한은 지금 언제 엄마가 침대로 오나 하고 열린 문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이고, 뭔가 오늘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는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좀 뭔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새벽 4시긴 한데 새겨둬야 할 말을 이렇게 배경화면에 써놔요. 그 탭할 때마다 배경화면 바뀌게 해놨는데 그러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고요. 희한하게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데 친한 이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녁 자리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하루였어요.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고 되게 약간 생각의 전환이 됐다고 해야 되나? 내가 되게 힘들고 집착을 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이렇게 힘들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거? 그래, 이런 건 종교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고, 정말 나한테 맞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고, 만약에 그게 사람이든, 어떤 인연이든, 물건이든, 상황이든, 어떤 이제 좋은 건이건, 보시기에 적절한 때와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상황과 모든 게 아니면 내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야겠다. 더 좋은 게 오겠지. 나한테는 더 좋은 그런 게 올 거야. 과거를 굳이 과거의 통계를 삼아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내가 앞으로도 힘들 거다라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정말 바로 머리 대면 자가지고 9시간 정도 엄청 오래 자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전기 담요를 하반신을 덮고 자는데 너무 따뜻해가지고 잠이 솔솔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별 사진을 올렸거든요, 밤에. 별이 쏟아지는 곳을 가고 싶다. 어디 없을까요? 했더니 경기도 연천, 파주, 그리고 철원 쪽? 근데 인스타로 목소리로 서로 위로하고 막 그러는 동생들, 여자 동생들 이런 인스타 인친분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무슨 일이에요? 누구야? 누가 그랬어? 우리 언니 우울하게 막 이러고. 우울할 땐 달달한 게 최고예요. 초콜릿 입에 가득 넣고 와구와구 먹어요. 그럼 기분이가 최고예요. 저한테 저 요즘 좀 제가 투정 부렸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더 투정 부리게 되잖아요. 고마워요. 근데 별 의욕이 없어요. 이랬더니 제가 힘들 때 상담사 친구가 그랬어요. 원래 멘탈이 원래부터 튼튼한 사람은 없다고. 매일 점검하고 조율하고 다독이는 거라고. 마음도 근육처럼 관리가 필요하다고. 우리 힘내요. 하지만 울고 싶을 땐 그냥 막 울어버려요. 그럼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일기를 쓰고 있는 것도 카톡을 쓰는 것보다는 통화를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요. 메시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목소리로 보내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 1분 40초 동안 이렇게 슉 보내드렸더니 또 답이 왔어.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같이 슬퍼져요. 온전히 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언니 말 들어주는 친구 해줄게요. 제가 들어줄게요. 하면서 언니 뭐든 잘 될 거예요. 화이팅. 이렇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익명의 인스타 인친? 동생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위로가 많이 되는 거 있죠? 진짜 어떨 때는 악플에 완전 묻을 순 없죠. 그래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의 위로? 한마디에 또 엄청 많은 위안을 받고 응원을 받고 힘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어제보다 저 살이 붙지 않았나요? 저 어제도 잘 먹고요. 오늘도 잘 먹었어요. 어느 순간 딱 나도 나를 챙겨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모든 거는 다 톱니바퀴가 잘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타이밍도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어차피 없겠구나. 내가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나의 인생까지 내가 뭐 제대로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자 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막 그래도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습니다. 오늘은 같은 사람한테 사기당한 분을 만났어요. 우연히 자리하고 있는데 지인의 지인이 왔는데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는 사기만 당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팔랑귀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저는 재테크를 진짜 잘한다고 어릴 땐 생각했는데 그런 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뭘 잘한다고 자신하는 거는 이제 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싫고요. 전 일단 여름, 봄, 여름 따뜻한 날씨가 좋아요. 봄, 여름, 가을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봄 되면서 3월 되면서부터 좀 막 이렇게 설레기 시작해요. 3월에는 무조건 도쿄나 어디 여행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모든 일에 잘 설레는 편. 그때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나눈 대화 중에서 자존감, 뭐 자신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람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떠한 뭐 상대적인 건데 상대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아 나도 이렇게 맞춰줘야겠구나 하고 그럼 바뀌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상대가 막 나가 내가 지금까지 다 맞춰줬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막장 노선 타는 거죠. 여자들 친구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동등한 친구끼리는 오히려 덜한데 언니, 동생 이런 사이에서 많이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이렇게 좀 대가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감정을 토로하고 뭐가 기분 나쁘다 하고 딱 끊는 거. 그러면은 그동안의 기간은 좀 너무 무용지물 같고 아깝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지금까지의 시간은 다 그러면은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리는 건가? 그래서 오히려 근데 동성인 경우들은 아 그래? 아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해 라고 만약에 제가 미안한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건 그게 아니었어 하고 행동을 보면 연락을 그대로 뭐 그냥 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뭐 막 좀 아닌 것 같아 안 한다 그럼 굳이 잡지 않아요. 떠나려는 인연을 굳이 잡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살길 바라면서 그 친구는 그냥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까지였나 보다 우리 인연은 다시 웬만하면 잊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끝을 내고 악연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악연인데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와요. 4년 만에 6년 만에 악연은 웬만하면 다시 이어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꿍꿍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나한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저는 항상 자존심이나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이나 뭐나 좀 싸울 때
그냥 막 내세우는 편이 아니에요. 대신에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나의 말을 경청해주지 않거나 존중해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인간적인 마음이 그냥 식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싸우거나 할 때도 동성 간에도 그렇고 이성 간에도 그렇고 그 막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막말, 뭐 아 서운했어, 이건 좀 너무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한 번도.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일단은 회피형은 여자나 남자나 힘들다. 회피형. 그래서 회피형에 대한 그렇게 알고리즘이나 뭐나 회피형에 대한 심리학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일단 회피를 해서 그 사람이 그 관계에서 주도권을 점해버리거나 하면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꼭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안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걸 바라는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 정상적인 소통을 하고 바꿀 게 있거나 사과를 할 게 있거나 뭐 하면 관계를 조율해 나가고 싶을 텐데 그거를 거부하면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저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존감이나 자존심, 자존감은 높아야 되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원래 사과도 잘한대요. 기적을 부르는 암송 1200의 1권을 제가 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거는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태복음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마침 제가 철야 예배를, 철야가 아니고 수요 예배를 선한목자교회에서 하는 거를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목사님이, 김다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암에 걸린 언니인가 동생을 둔 자매 두 분이 찾아오셨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근데 기도를 받는데 정말 땅에 바짝 엎드려서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본인의 목사님의 안수 기도로 얼마나 절박했으면 금식 기도를, 그 항암 중에도 금식을 하시고 21일 동안 안수 기도를 받는데 바닥에 엎드려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힘든 사람, 그리고 엎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구나라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저의 뭐 주관이나 고집이나 어떤 부분에선 되게 살아있죠. 근데 좀 더 유해져야 될 부분이나 좀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어가야겠구나. 뭐 악플도 그냥 넘어가야겠구나. 답하지 않고. 나는 답을 해주는 게 그래도 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시간을 들여서 악플을 써주시는 것도 사실은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나쁜 마음을 끌어올려서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그리고 오해든 뭐든 본인의 감정을 그렇게 글자로 적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무시해버리는 게 가장 쉽고 가장
그런 일이긴 하지만 아닌 거엔 답을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지인이 오늘 딱 연락 오더라고요. 그냥 답하지 마. 그래서 그래. 나의 댓글이 어쩌면 다른 사람을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내가 좋은 글에만 답글을 달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권한이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지우고 숨기고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보기 흉한 것들은 제가 숨기기도 하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냅둬요. 오죽하면 그렇게 남기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벌써 22분을 향해 갑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 편집자님이랑 2시에 저희 집에서 만나는 날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편집 같이 하고 일주일 얘기하고 이런 게 좀 행복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것까지 해서 일주일에 2편씩 컨텐츠를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그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제가 이전에 올린 것처럼 완전 피폐할 수가 있어요. 모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